며칠 사이에 세계문학계의 거장이라 불릴 만한 두 명의 작가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퍼 리와 움베르토 에코가 그들이죠. 하퍼 리는 앵무새주기기의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국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작품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할 법한 소설이죠. 변호사 출신답게 법정 드라마로도 볼만한 구석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에티커스 핀치라는 매력적인 인물이 인상적이었죠. 스스로 평가하건대 제게 부족한 미덕들을 거의 온전히 갖추고 있는 그는 멋진 아버지였고 멋진 변호사였으며 무엇보다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후속편에서 늙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 충격을 던지긴 했지만 적어도 이 소설 속에서의 그는 더없이 훌륭한 태도를 보여줬죠. 괴테의 비렐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수꾼 같은 유명한 성장소설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작품이긴 했으나 에티커스 핀치의 캐릭터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되어 마땅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제게는 장미의 이름이란 흥미로운 소설, 더불어 행복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정의로 기억되는 움베르토 에코도 어젯하게 했죠. 행복이란 즐거움이 5분 넘게 지속되는 거랬던가요? 돌이켜보면 그의 작품만큼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도 드물었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 분이 없는 세상은 제게 조금쯤 더 불행하겠네요. 그럼 무비씬의 영화방의 번외편 방송이죠. 만나요. 만약 나에게 영화 팟캐스트가 있다면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씬 영화방 제기사 한기사 청기장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녹음을 했어요. 캐롤을 보고 같이 녹음을 하고. 그렇죠. 한참 전이죠. 네네. 두 분이 너무 녹음을 잘 해주셔가지고 특집전으로 모셨습니다. 와. 네. 기자분들을 위한 영화죠. 네. 네. 나이트크롤러.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캐롤하고 좀 근황의 변화가 있었나요? 근황의 변화는 네. 없는 것 같네. 없어요? 네. 네. 그 한 10분 전이죠. 10분 사이에 제가, 네, 그렇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옷 벗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잠깐 더워가지고, 예, 옷을 잠깐 벗었습니다. 근황 토크.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이 영화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 마을이 지금 돌고 계신가요, 두 분 다? 네. 그렇죠. 저도 네. 아직 안 끝났고. 근데 마와리가 뭔지 모르시는 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을이 전문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을이가 뭔지. 마와리 아. 피노키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피노키오에 박신혜랑 이종석 나오는 거에 네. 경찰서에서 먹고 자는 기자들 있잖아요. 네. 그 마와리 그렇죠. 본다고. 보통은 이제 기자가 처음 되면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스 마을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죠. 사스가 이제 경찰서, 마을이가 돌다. 아, 이런 사스가 뜻. 경찰서? 네, 사스. 그래서 그래서 사스가 경찰서예요? 네. 네. 그렇죠. 그거 팩트죠? 모르셨나요? 네, 모르겠어요. 예, 사스 마을이라고 해서 그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형사들한테 사건 달라, 사건도 받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그 힘든 기간인데 네. 그 트레이닝 기간을 이제 사스 마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청 기사님이 잠을 거의 한 2시간씩 주무시고. 네. 아, 일주일 동안 라면만 어. 21개를 먹고. 네. 한 기사도 마찬가지. 아, 홍 기사님요? 네. 약간 팩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네. 거의- 일단 2시간이 아니라요. 네. 꽤 많이 자요. 아닙니다. 한 기사님은 굉장히 많이 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많이 자는 걸로. 보통은 이제 네.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예, 공식적으로 보통 3시간 네. 정도인데 이제 다들 흥 기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은 그냥 뭐 5시간, 6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비결은 뭐죠? 어, 어떻게 하면 남 3시간 저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겪어봤는데 네. 항상 자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홍 기사님과 청 기사님이 또 저희 한국 저널리즘의 최전선에 지금 네, 서 그렇습니다. 막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한 영화 나이트크롤러. 네. 네. 이 영화가 사실 작년 한 해 좀 열풍이었어요. 이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였는데
네. 되게 좀 적나라하고 리얼리즘하게 저널리즘에 가지고 있는 좀 나쁜 점, 부패한 상황들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던 영화라서 네. 특별하게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귀한 자리네요. 네네. 그러게요. 네. 저는 술 먹다가 모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아니,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죠. 아, 계획을. 네. 아, 치밀하시다. 네. 그러셨군요. 네. 또 두 분이, 그러니까 신문이 같은, 아니죠. 다른 신문사고. 근데 네. 이렇게 그 마와리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의 공채가 가을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문사와 언론사 수습들이 다 같이 경찰서를 돌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이죠. 네. 타사지만 동기들이고. 네. 그래서 다 알죠. 그 적나라하게. 해 입사한 친구들은 언론사 상관없이 같은 네. 기수가 되는. 좀 애매해요. 근데 애매하긴 한데 보통 연 단위로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평 정도 되는 기자실에서 남녀가 뒤섞여서 두세 시간씩 한창 힘들 때 같이 하다 보니까 전우애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흥 기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하자면 그만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거는 아직 오프닝이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본격적인 얘기. 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이제 저희 오늘 할 영화는 댄 길로우의 나이트클로 두 현직 기사를 모시고 이제 저널리즘에 관한 영화를 하게 되는데 참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직 근데 저희가 계약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ut first, go around, get a shot inside the car. Hey, back away. I got it. I'm back. Will this be on television? Morning news. If it bleeds, it leads. I'm starting a TV news business. I film breaking stories. Maybe you saw my item this morning, your favorite carjacking. You have a good eye. I want you to contact me when you have something. Something like this. Think of our newscast as a screaming woman running down the street with her throat cut. You will be seeing me again. Union Unit, residential 211. You gotta call the cops. And we will, at the right time. We're gonna find the person that drove that car. Start filming. I'm Detective Fanieri. I think you withheld information. That would be a very unprofessional thing for me to do. It would be murder. I want what you promised me. I want something people can't turn away from. 911, what's your emergency? We want all of this. Oh my God! I think Lou is inspiring all of us to reach a little higher. 네, 저희 예고편 보고 왔는데, 네. 네. 저희 청 기사님이 줄거리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루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한량 같은 사람인데 뭐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좀 쌈마이 소위 쌈마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 현장을 봐요. 현장을 봐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게 돈이 되겠구나 해서 그 프리랜서 영상 기자가 된 거죠. 돼서 이제 차근차근 뭔가 영상들을 따서 뉴스 보도국에다가 파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사고 영상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사건들을 영상을 먼저 가서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뭐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특종을 위한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내용이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 현재 경쟁이 굉장히 큰 그 심한 기자 사회 그리고 그 언론계를 좀 꼬집은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영상들을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건을 어떻게 보면 키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끝인가요? 더 해야 되나요? 그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현직 기자분들인데 어떠셨어요? 저 자꾸 현직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네. 네. 저는 공감 되게 잘 가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유혈 사건이 최고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흔히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저희가 2시간마다 되게 2시간마다 보고를 하는데 그게 어떤 보고 체계냐면 2시간마다 사건을 찾아가야 돼요.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되게 범죄 사건이고. 근데 그렇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택시기사 요금 시비랑 뭐 술 먹고 흔히 주폭이라고 하는 술 먹고 싸우는 주치폭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용어예요, 전문 용어죠. 네. 말 되네, 얘기 되네. 말 되네, 얘기 되네라는 게 보도가 나갈 만하냐 안 나갈 만하냐를 찾는 건데 보도가 나갈 만하려면 그만큼 드물고 신기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 되니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건 보도가 안 된단 말,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혈 사건은 얘기가 되는 거죠. 피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딱 엄청 공감된 거죠. 공감이 많이 됐죠. 저도 많이 됐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도 경찰들이 기자를 엄청 싫어해요. 맞아. 여기도 경찰들이 저리 가라고. 엄청 싫어합니다. 네. 엄청 싫어하고 굉장히 다툼도 많고 기자들이랑.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미국도 역시 기자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구나. 그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뉴스 밸류가 되는 사건들이 있고 또 그냥 그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얘기가 되는 그 뉴스 밸류가 있는 사건들을 근데 그거를 단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단독을 물려면 톡구단이라고 하죠. 보통. 톡구단이? 톡구단이? 그건 뭐죠? 저만 아나요? 하여튼 뭐 모르네요. 단독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쓰진 않는데 그 언론 용어로.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영리하고 뭔가 악착 맞아요.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루 블룸이 약간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네. 되게 리얼하죠, 사실. 꽤 문서 리얼하고. 자체는. 꽤 리얼하고 그리고 사실 근데 저희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방송 기자라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제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사스마을이 돌 때 네. 가장 크게 대어를 잡았다 이런 건 뭐예요? 저희가 그걸 말하면 저희 네. 신상이 그래요? 살아나서 근데 어쨌든 각자 단독은 몇 번 하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각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기자라고 명함은 파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교육받는 중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뭐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니네가 뭘 얼마나 아냐.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저희가 아는 부분 내에서만 네. 뭐 그래도 뭐 2달, 3달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고 네.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좀 그래도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조심스럽네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꾸 두 기자라고 막 하니까 아직 기자도 아니 계약을 아직 못해서 조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처음에 막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실업자잖아요. 그리고 막 배움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보도라고 흔히 말하는 뉴스밸류가 높은 보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느꼈던 게 사실상 기자에게 요구되는 소명이 무슨 대단한 통찰이나 그런 거보다 어떤 집요함? 사안을 바라보는 집요함이 더 큰 직업적 자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영화 보면서 약간 했어요. 맞죠. 전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기자시고 미모도 출중하시고 네, 잠이 많은 거 아까 하나만 그 얘기 마저 할까요? 그럼 잠 얘기죠? 잠이요? 네. 일단은 기자실이 굉장히 뭐 넓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한 여기만한 여기보다 좁아요. 여기 있는 곳이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좁아서 남자 기자들이 한 3명이 낑겨서 자는 곳이 있었는데 이 친구 전에 있던 분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남자분인데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혼숙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뭐 원래 혼숙을 하긴 하는데 다른 기자실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주무셔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여기 굉장히 좁다. 냄새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로 괜찮다. 나도 같이 많이 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려면 그래라 하는데 이제 많이 봤죠. 코도 많이 고시고. 제가 일을 주로 많이 가. 잘 때.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맨날 들어가면은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깼을 때도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네. 보면은 기자란 직업이 잠을 못 자. 그렇죠. 영화에서도 잠을 못 자고. 네. 되게 움푹 패인 눈과 두터운 눈썹의 대조가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맞죠. 사람이에요. 루루 씨. 첫 주에 7kg가 빠졌어요. 저도 좀 빠졌습니다. 빠지신 거. 지금 굉장히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전에는 질문을 어떠셨길래? 어떠셨길래? 네, 알겠습니다. 힘들죠. 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아니 특정하는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은 굉장히 이제 피부도 좋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죠.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아니죠. 잠을 그만큼 자고도 남들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남들은 이제 잠을 줄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신 기자님이시죠. 그럼 그건 있나요? 두 분이 사실은 네. 지금 친하고 네. 동기고 뭐 기수 같다고 말을 하지만 네.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경쟁이 있잖아요. 사건에 대한 네. 특정 경쟁이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물을 물 먹인다. 먹었다. 물을 먹인다. 물을 여기서도 먹인다. 물 똑같은 먹었다. 용어를 쓰잖아요. 아, 여기서. 그래요? 네. 글쎄요. 그냥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경쟁심이 없을 수는 없고 다들 이제 기자가 된 사람인 만큼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다 누구나. 그리고 단독이라는 거는 단독 욕심 없으면 사실은 뭐 수습 기자가 아니겠죠. 근데 인간 제가 아니라는 뜻이지. 욕심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좀 친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단독을 할 때 미리 넌지시 알려주는 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기사 다 써놓고 써놓고 넌지시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지. 보고를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기사가 나가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 덜 이 사람도 욕먹으니까. 덜 혼나고 서로 좀. 근데 뭐 내가 그 얘기를 밀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너는 알고도 못 썼냐?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죠. 그런 친하죠. 적이 있나요? 서로 저희는 물을 먹이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렇죠. 저는 물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 정도 이상한 거 변사 정도 네. 있는데 뭐 그거는 대단한 뉴스밸류가 아닌데 알고 있던 건데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건 좀 공감하시나요? 어떤 거요? 이제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네. 어떤 미담을 찾아내거나 네. 좀 뭐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를 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듯이 어쨌든 도시 외곽의 범죄 얘기가 피나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되고 네. 그쵸.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저는 근데 그게 신문도 또는 뭐 언론도 역할이 다 달라요. 부서가 엄청 많죠 그 대신. 근데 이제 사건팀, 경찰팀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에 주목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다른 뭐 사회부 다른 팀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건보다는 뭐 제도라든지 이런 데 뭐 신경을 쓸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피가 나오면 이성이 자리할 자리가 좀 네.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본능이 또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요즘에 있었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거에 좀 매달리는 게 아닐까.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하면은 좀 그런 거 없어요? 기자로서 뭐. 어떤 거요? 괴롭다거나 그런 거요? 그러니까 좀 내가 생각한 네. 이상적인 사실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근데 네. 사실 신문 지상에 실리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신문이면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인한 묘사라든지 그런 건 생각보단 더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기자로 하면서 뭐 그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도한다고 사회가 나아질까? 혹은 바뀔까? 이걸 보도하는 게 어떤, 이 뉴스가 팔리는 거 말고 어떤 사회로서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은 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몰카를 찍었다거나 이런 건 되게 재밌고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걸 알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선배들 중에 말씀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사 네가 하나 쓴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바꾸는 게 또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많이 뭐 크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뭐 기사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정도. 갑자기 또 굉장히 진지한 분이 우리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직장 얘기. 그렇죠. 갑자기 뭐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제 기사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방금 보시는 것 같던데. 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본 지 좀 됐어요.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네. 장면이 막 떠오르진 않지만 전반적인 제 느낌은 뭐였냐면 평은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저널리즘을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팩트 중심의 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널리즘은 그리고 그거 반면에 영화는 사실 우린 픽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요즘 세태는 저널리즘이 픽션이고 그런 픽션을 담은 그런 썩은 저널리즘을 담은 이 영화가 팩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네. 그렇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우리 인상 깊은 장면 2개씩 얘기해 볼게요. 네, 좋다. 이제는 이제 뭐 진행까지 진행을 하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잠을 많이 주무셔서 머리가 또렷하신 거죠.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해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송 기자 뭐 인상 남은 장면 있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장면 있어요. 장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죠. 물 주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화분에 TV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뭔가 그게 그 화면에 어떤 장치인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이고 뭔가 그 사람이 좀 사이코틱하잖아요. 네. 그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맞죠. 나는데 뭔가 항상 매일같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되면 물을 주는데 뉴스를 보고 그다음 물을 주는데 뭔가 그 장면이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장면이 뭔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인상적이었고 뭐 2개를 해야 되나요? 네. 하나는 네. 그 동료 기자, 동료 영상 기자의 그 차 밑에서 나오는 장면. 근데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게 묘사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죽잖아요. 네.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그때 약간 이게 좀 우리의 그 기자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사실 근데 그 사람은 기자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저는 기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루이스 블룸이 갑니다. 네. 단독을 쫓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911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통화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화를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빠가 치는 거죠. 네. 나는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고 질문 던지고 있고 1초 1초가 급박한 시기에 그렇죠. 그런 게 뭐 좀 와닿았고 네. 2개를 해야 돼요. 2개 하나 더는 네. 하나 저는 제가 말씀하시고 나면 생각하시는 네. 거죠. 잘하시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 저는 일단 그 루이스 블룸이 되게 눈이 움푹 패였고 눈 엄청 크고 눈썹은 되게 두텁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사건이 밤에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죽은 사람과 그 사건 현장을 찍는데 정말 무감한 표정으로 아무 무표정하게 카메라만 딱 들고 있는데 눈빛이 엄청 공허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집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랑 근데 그 사람이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누구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표정과 그 장면에 담겼던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건을 조작하잖아요. 범인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엄청 특종이 되잖아요. 그 꼴찌 방송사가 시청률 10%를 나올 정도로 반등의 계기가 되는데 그때 그걸 그 보도국장한테 말하니까 그때 되게 감미로운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는데 계속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 사람이 잘못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섹슈얼한 기류도 흐르잖아요. 둘이 막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되게 갑자기 목소리 상냥해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섬찟했어요. 뭔가 이 공고한 그 기자라고 지들이 일컫는 사람들의 그런 뭐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이게 되게 공고한 거구나. 맞죠. 그거에 그 두 장면이 인상이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사건이 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우리도 하면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다 내가 쓰레기가 됐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건이 나면 아니면 이제 전화를 확인을 하거나 이럴 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정지만 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악을 하면 그러면 이게 자살이면은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아니면은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사건 같은 게 났을 때 맨날 물어봐요. 마을에 돌면서 형사 당직 그 형사한테 뭐 사건 있었냐 하는데 사건 없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평화롭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약간 모두가 느끼는 공감하는 맞아요. 그런 기자들이 수습 기자들이 다 공감하는 건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기사를 쓸 수 있고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존나 쓰레기가 됐구나. 맞아. 내가 진짜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뭐 그런 경우. 네. 한 번은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이제 누구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하겠다. 진짜? 내일 분신 자살을 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를 써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명함을 줬던 사람인데 딜레마다. 근데 그날은 일단은 굉장히 설득을 했죠. 설득을 했고 그 사람 사정도 내가 알고 설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지켜봤어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한 낮에 또 전화가 온 거야. 지금 분신자살 할 거니까 와서 기사를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순간에 찰나긴 하지만 그런 뭐랄까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기사가 되겠네. 나만 알고 있네. 이런 생각이 찰나지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받자마자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저도 그 장소에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오는데 좀 어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는데 온몸에 이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그 경찰이 그 건물 앞에서 불을 붙이려는 거를 그 앞에서 바로 잡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만약에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뭐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먹었으면 평생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잠을 별로 안 자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질 때가 많아요. 이게 계속 그냥 부유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진 아니지. 적 있냐?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면 좋냐 뭐 사건이 발생하면 좋냐? 근데 이거 사건이 발생하면 좋은 거랑 약간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내가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사건을 찾으면 자기한테 좋은 거죠. 자기 단독도 내고 자기가 취재를 한 거는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사건 찾으려고 기자를 한 거니까. 근데 그럼 나이트크롤러하고 내가 뭐가 다르지? 그 나이트크롤러는 완전 기레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들하고 뭐가 다르지? 근데 전 그 차이의 지점이 최소한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기뻐하고 있진 않나? 자기한테 흠칫 놀라는 거. 그죠. 그것만으로도 뭔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 같은 걸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없었으니까 눈을. 원시를 안 봐서 그래요. 원시? 언론고시를 안 봐서. 밑바닥 출신이라서. 밑바닥 출신이라서. 옛날에 저도 저널리즘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사진 있잖아요. 막 독수리한테 잡아먹히는 한 아이를 찍어가지고. 그죠. 그 사람 자살했죠. 뭐죠? 퓰리처상?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네. 저널리즘 공부를 하셨다는. 제 기억이 안 나요. 네.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안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애를 구했으면은. 그렇죠. 구하지 않았느냐. 그게 근데 그거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 잡아서 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경종을 울릴 수 있잖아요. 경종을 울리고 또 기금을 모아서 또 환기를 시킬 수 있고 그 진짜 피폐한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근데 이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서 얼마 뒤에 이제 자살을 했죠.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일도. 근데 저희는 뭐 짜프레기 기자라서 그런 일들은 그런 고민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근데 거죠. 저는 그것도 생각을 많이 드는 게 사실 그게 뭔가 기자로서 혹은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보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흔히 택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는 게 더 많은 잠재적 인명을 구하는 길일 수 있으니까 그걸 찍었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럼 내 눈앞에서 바로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아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잠을 자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 생각을 그런 항상 눈 생각을 감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저널리스트네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 뭐 계속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기 사람마다 기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자기가 기준을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이 어떤 선배 다른 타사 선배가 얘기해 주신 게 양심과 팩트를 지켜라. 딱 그 두 글자를 양심이란 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긴 한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팩트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실제적인 고민보다는 잠을 오늘 밥은 뭘 먹지? 잠은 잘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정도라서 예, 그렇죠. 그건 그때 성직인가? 네네. 그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네. 죽었죠. 그래 죽었어.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갑자기 생각났어. 그 사람이 뭐 기자를 불렀었나 그랬었죠. 네, 불렀는데 아, 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죽었죠. 근데 그런 궁금한 경우 게 뭐냐면 네.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은 팩트라고 기사를 내보내는 건데 그 상황을 사실은 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느낌? 뭐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걸로. 점점점. 점점점.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뭐 제가 또 느꼈던 거는 네. 뭐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경찰들의 그 이렇게 뭐 전파기 같은 걸로 맞아요. 따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쵸. 그런 비슷한 걸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 그거 써놨는데. 파출소에 가면 네. 무전을 이제 자기들끼리 네. 다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 구역 내. 네. 그걸 이제 엿듣는 거예요. 아, 근데 장비를 가지고? 아니죠. 아니요. 저희가 우리는 그런 기록을 장비가 없으니까 기록을. 기대기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기대기를 하는데 근데 그 거기 같은 경우 구글로 코드를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코드가 있어요. 파출소 가면은 뭐 하나 뭐 둘 뭐 셋 뭐 일은 뭐 무슨 귀빈 뭐 경찰서장 뭐 이런 코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외워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중에 뭐 대사 중에 하나 기억이 났던 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된다. 네. 이 얘기가 나오는데 형사를 대하거나 경찰서를 돌 때 항상 그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사람이 그러면은 형사들은 기사거리를 주고 네. 기자는 뭘 주는 거죠? 형사.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스가 줄게 어려운 거야. 어. 근데 줄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루블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아니지. 저 사람이 만약에 이 사스마리를 돌았으면 진짜 단독 기자가 됐다. 진짜로 저런 정도의 그 협상을 막 잘하잖아요. 협상을 해서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맞아. 지금은 줄 게 없지만 앞으로 주고 나를 알면은 뭐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쇼부를 본단 말이야. 그런 저는 근데 사람- 너무 그런 인간상이 너무 혐오스럽던데. 저도 네. 대기사님 똑같다 저랑. 그래서 저 갑자기 기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해야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줄 것도 없고 저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 그럼 나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했죠. 잠에서 잘까? 그래서 잠을 명상을 그 생각으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명상을 또 하셨군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개발서적처럼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자기 몸값을 불리고 하는 모습이 근데 너무 요런 게 혐오스러워. 근데 요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못해요 다. 이게 다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 오히려 장사하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 잘 돌아요. 진짜 말빨로 쇼부를 잘 봐. 뭔가 이렇게 능글맞게 할 줄 알아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여자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나이도 대체로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 루블룸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협상을 하고 뭐 형님 한다든지 아저씨인데 먼저 아저씨인데 감긴다고 하고 네. 좀 잘 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되게 거 그 기사 사회에서 언어가 많죠. 네, 엄청 부들만의 많죠. 언어가 많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지? 그거 외우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뭐 반가이, 우라카이 막 이런 거 있죠. 반가이는 뭐예요? 반가이는 이제 다른 물을 회사가 먹었는데 물 먹었잖아요. 물을 먹었는데 이제 반가이를 하는 거는 조금 팩트를 더 붙여가지고 아예 우라카이는 그 기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못해 베끼는 거 우라카이라고 하고 반가이는 내가 팩트를 좀 붙여가지고 그래도 좀 기사를 만회를 하는 걸 이제 반가이. 다른 회사가 쓴 단독이나 특종 기사에 내가 조금 조금 한두 줄 더 보태가지고. 붙여가지고 바꿔요. 거기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영화 얘기를 하죠?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기사님이 네. 영화를 영화를 안 보셨어, 제가. 본지 아, 너무 예. 오래돼가지고 네. 네. 아 그래 그리고 그 니나라는 부국장 네. 아니 보도국장하고 또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되게 쓰레기죠. 네. 쓰레기죠. 기레기 왕 같은 느낌. 네, 기레기 왕이죠. 길을 길어요. 근데 나는 그게 현실이라고 느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외부에서는 뭐 기레기라고 보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곳은 항상 좀 지저분하기 마련인데 이제 언론 시장도 뭐 잘은 모르지만 잠깐 발을 담근 정도지만 경쟁이 심하죠. 심하다 보니까 이제 출혈 경쟁이 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이번에 뭐 부천 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부천 사건 뭐죠? 이제 토막을 내서 아, 진짜? 그것도 모르시나요? 아, 요즘에. 네. 그러시나요? 네. 지금 뉴스가 그걸로 다 도배가 그렇습니다. 두 건이 있었어요. 한 건은 이제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몇 년 동안 보관했던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네, 아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목사가 자기 자식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토막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1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백골 상태로 백골 상태로 진짜? 발견됐고. 왜 그런데? 그쵸, 저도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런 거 보도할 때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우리나라 뭐 또 특정 언론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언론들이 있고.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니나 씨 행동을 보면서. 네. 뭐 재난 보도라든지 네. 어떤 보도에 있어서 어디까지 선을 맞춰야 되는지가 네. 되게 애매모호한 어렵죠. 그런 게 그렇죠. 이게 그 기사라는 게 사실은 상업적인 글쓰기예요. 굉장히 상업적인 글쓰기여야 되고 팔려야 되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속 이제 지속을 하려면 근데 그러려면은 다른 데랑 좀 다르고 좀 이제 특종이나 이렇게 뭐 재난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나가야지만 그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기레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세월호 때잖아요. 네. 그때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자들 내부에서도 기레기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지키는 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기준 자체는 사실은 뭐 어디까지 해라 마라 이게 사실은 뭐 정하기 좀 그렇죠. 사건마다 정하기 어려우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루가 기레기잖아요. 루가 만약에 기레기라고 생각하면 왜 기레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장면에서 기레기라고 느꼈는지 얘기해보기.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비교가 되잖아요. 저 영상을 잠깐 하고 저는 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기사님 어떤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구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죽어 있는 그 변사체를 네. 끌어당겨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 딱 들었어요. 조명 잘 받는 데서 다시 찍잖아요. 그 현장 위치 말고. 그냥 이제 시신도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다 피사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때 이제 얘는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처음에는 끌길래 구해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얘가 변해서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장면. 홍 기사님.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그 자기 동료가 있었어요. 동료가 이름 뭐였죠? 조로더. 네. 그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 있는 거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죽을 걸 아는데도 자기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반항을 하니까 가서 이렇게 뭐 총에 맞게 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죽은 상태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왜 말을 안 들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그 이전에 많은 사건. 아 진짜요? 그 이전에 왜냐면 일단 발생 사건이고 거기서 이제 그 영상을 찍는 거는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뭐 옮기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도 사건이 있으면 가서 계속 캐묻잖아요. 네. 묻고 유족들한테도 묻고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기자라는 게 계속 물어보고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 상대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캐는 게 직업이니까 네.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면 그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동료 그 차를 이렇게 고장내거나 아니면은 그 마지막 부분 그 자기 동료를 죽음에 내모는 그 상황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정말 기레기라고 해도 그렇죠. 저는 그냥 거의 처음부터 기레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자가 단독 기사를 내지 못하면 기자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바꾸는 고민을 담지 못한 기사라면 기자로서 소명을 다하지 맞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단독 기사는 꾸준히 냈지만 초창기부터 아예 그에 대한 고민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 단독 무조건 내가 돈 많이 받는 기사 써야지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게 모든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서 보였잖아요. 뭐 딜을 할 때 전혀 무감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은 너무 좋아한다거나 막 빨리 밟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기자들이 있나요? 어떤 기자들이? 약간 미친놈처럼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죠. 한두 명 미친놈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는 인정을 받나요? 분위기가 회사를 다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발짝 더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을 받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어렵다. 그리고 아까 이제 흥 기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 기사를 쓰는 거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거, 뉴스 밸류를 판단하는 거 물론 기자가 할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독자들 물론 좋은 기사를 쓰는 거는 맞지만 이게 과연 뭐 옳고 그름은 사실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팩트에 집중을 해서 내는 게 최대한 뭐 모든 걸 다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뭐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청 기사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최종 목적 기사를 내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게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내가 쓰고 나서 사후에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는 뭐 사전적인 일이 아니라 사후적인 일이니까 기사가 나간 다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이스 블룸도 자기가 어떤 그 외곽 도시 지역에 사건 사고를 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입법 절차라든지 뭐 행정 절차가 생기면서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 기자 자체는 아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죠. 돈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그러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로에 기사도 근데 저는 만약에 저런 사람이 저런 목적으로 단독을 많이 해서 바뀌는 세상이 좋은가? 그러니까 수단은 불법적이지, 수단은 불법적인데 결과가 좀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레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라고 봤거든요. 이 사람이 단독을 낼 때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불법을 활용해서 단독을 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어쨌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편법 정도였어. 근데 그게 짙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법까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수단을 정의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용인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이런 괴물을 낳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혹시 명상을 하신 영상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네. 지금 청 기사님 그림 하나 그리셨는데 네. 누군가 이거는? 재용 글쎄요. 예. 네. 그냥 기사. 네, 별로 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혹시 또, 주변에 이런 기자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인간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어제 네. 조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총 기사님은 좀 놀랐어요. 왜요? 되게 저는 아 죄송해요. 너무 경박하게. 그냥 갑자기 왜 고해성사를? 아니 그냥 뭔가 느낌이 네. 나이트 크롤인가 이런. 아니 느낌.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 와일드해졌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네. 휴머니즘적이고 아, 좀 저 더- 굉장히 휴머니즘이고 굉장히 따뜻한 그랬으면 사람입니다. 좋겠는데 네. 그냥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구태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을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네. 폭탄주를 먹고 박수를 친다. 아,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왠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거를 저는 폭탄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나는 기자도 아닌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치게 되죠. 박수를 왜 치죠? 우리 어제 건배사도 한 번씩 다 하잖아요. 건배만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면서 물이 들었나 봐요. 그 정도는 애교 아닌가요? 네. 농담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큰일 났다. 근데 좋은 기자하고 음. 좋은 인간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렵다. 갑자기 또 철학적인 질문을 자꾸 우리 영화 얘기를 합시다. 영화 얘기. 왜 니나와 뭐야 루는 네. 왜 그런 극단은 아니고 근데 왜 둘이 안 자지? 그렇죠. 그거를 약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세시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둘의 그런 관계, 특수한 관계가 좀 이어질지 않을까 했는데 루이스 블룸이 리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냥 헷갈리더라고요. 쟤랑 좋은 건가? 뭔가 좋은 건가? 자고 싶은 건가? 좋은 건가? 이용하려는 건가? 이 세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뭐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걔는 아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둘 다 아니다. 청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용. 그 자기 성공을 위한 계단으로 생각을 했을 뿐이지. 네. 그냥 그 사람이 뭐 나중에도 뭐 다른 데다가 뭐 그 개인적이 아니라 그 자기 딜을 안 맞춰주니까 다른 데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일 빨리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단. 왜냐면 그 사람이 또 2년짜리 이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고, 근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하다. 굉장히 그냥 비즈니스적인 만약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비즈니스를 위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질레날이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이용에 니나가 속은 거죠. 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이용만 하면 되지 왜 뭐 그런 얘기는 섞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멕시칸 요청 와가지고. 네. 굳이 데려가. 더 친해져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그 그렇구나. 이후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받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질레나는 사실 네. 그런 에로틱한 멘트를 하면서 네네. 무드를 만들면서 그런 멘트 사실은 그 많이 자리에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니나는 오해를 하고 얘가 나랑 그런 걸 원하는 거 해서 막 꼬이고 갔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 아예 그걸 잘 읽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또 루이스도 남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핵심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아셨어요? 안 나와서? 네. 전편에 이어. 그런 저도 좀 아쉬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원래 평소에 아쉬워하시나요? 그런 거 좀 아쉬워하시나? 저도 아쉽더라고요. 셋다 그 부분 아쉬웠습니다. 아, 영화가 참 근데 좋은데. 이 영화가 결말이 근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쉽다는 얘기를 하니까 결말 부분이 맞죠. 네. 그냥 뭐 갑자기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게 그래서 뭐 밑을 안 닦은 듯한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옛날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만 보여주고 판단은 너네가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풀려나서 또다시 뭐 굉장히 큰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직원도 여러 3명이나 쓰고. 그렇죠. 3명이나 쓰고 이제 차도 2대고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났는데 그게 약간은 이제 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언론 용어로 야마가 뭐지? 이런 생각 그랬죠. 야마가 뭐지? 저도 너무 예상 가능한 결말이라서. 아 예상 가능.
뭔가 좀 더 극적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죽게 했던 그 CCTV가 나왔는데 그걸로 어떻게 좀 엮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뭐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걔는 잘 살았다. 더 잘 나갔다. 이게 끝이니까. 이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영화를 일할 때. 네. 전작의 캐롤은 지루했지만 영화적으로 할 얘기도 많고 그러네. 분석할 부분도 많고 의미부여할 게 많은데 이 영화는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데 봤죠. 영화적으로 막 분석하거나 의미부여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이렇게 기레기를 다뤄서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팝콘 무비. 아. 네, 그런 거 같아서 좀 아쉽죠. 근데 또 감독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처녀작인데 아. 네. 토드 헤인즈는 사실은 진짜 영화 잘 찍는 감독이고 이 감독은 이제 막 찍는 감독이고 아, 그래요? 연출력에서 조금 차이가 아쉽죠. 있죠. 조금 예, 아쉽고. 예, 예. 근데 배우가 저는 처음 보는 배우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배우 아닌가요? 아, 배우 정말 영화를 안 보셨고 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아 이 그러시구나. 배우 유명하죠.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전에 케이트 블란쳇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처음 봤고 그 아까 누구죠? 루이 마나? 아 루이 마라. 루이 마라도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아까 에피소드가 밀레니엄 있었는데 네. 계속 어떤 영화였죠? 밀레니엄 밀레니엄을 봤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 걔가 나왔다는 계속 거예요. 몰라. 아 그랬구나. 그냥 그랬죠. 근데 질레난이 연기가 저는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옛날에는 정도인가요? 이가 형제가 있어요. 제이크 질레난 형제가 레기 있는데. 질레날이. 네. 걔랑 좀 이렇게 엮이면서 이렇게 연기를 좀 잘하지 못하지만 형제 이슈로 좀 뜨는 헐리우드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 브로큰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때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확연히 주연급 배우로 아 그런가요? 네, 연기 잘하는 배우로 성장을 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우스프라는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 영화에 대한 평은 안 좋은데 연기에 대한 평은 두려움을 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머리도 밀기도 아 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살을 굉장히 많이 뺐다고 맞죠. 하잖아요. 예. 홀쭉하게 또 빼가지고. 네. 근데 저 눈빛이 너무 무서운 저승사자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저는 적 근데 있어요? 처음 봐가지고 이 사람 신인인데 연기를 잘하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인데 주연으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오니까 무슨 뭐 작년에 뭐 히트를 쳤다, 뭐 1등을 했다 하는데 그 정도인가? 약간 그런 점점점이 있는. 아까 개인적으로. 검색해봤는데 박찬욱 감독이 뽑은 2015년 최고의 영화. 아, 그래요? 네. 제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박찬욱 아닌데. 감독도 잘 몰라서. 올드보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죠. 저도 기자예요. 저기요. 상식 좀 보고 가죠. 네, 상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뭐 종이로 된 상식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사실 영화 얘기보다는 좀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정 기사님 흥기장이 있어가지고. 현장이 사실 이제 근데 저희도 끝나갈 때가 다 됐죠. 좀 아 많이. 제발 빨리. 네. 아니 근데 저 너무 힘듭니다. 명상을 그렇게 하시는데 평정을 사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뭐 얼마나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듣는 분들이 또 이것들을 또 재밌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자기가 마을에 들면서 좀 더 이런 고민까지 해봤다. 마을이 돌면서요. 이 영화와 뭐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술을 먹으러 가야 돼요. 술을 먹으러 가야 돼요.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하루하루가 이제 상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 느낌을 계속 받아요. 두세 달.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아리가 힘든다는 거 알았는데 그걸 왜 해야 될까 굳이?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게 잘 됐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는 동의를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DNA가 입력되는 것처럼 체크를 할 것들 굉장히 꼼꼼해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평생 기자를 하면서 쓸 그런 툴들을 그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훈련소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군 생활을 하려면 배워야 될 거를 그 압축적으로 배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좀 빠른 방법인 거는 좀 부정하기가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을이 돌면서 어디 배웠다? 변했다는 거는 원래 제가 좀 모르고
촘촘히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촘촘히 못하면 내가 당장 혼나니까 그죠. 경위서를 쓰게 생겼으니까 촘촘해지고 그리고 막 계속 싫은 소리만 들으니까 기가 좀 세진다고 해야 되나? 싫은 소리에 대해서 좀 무감해지고 나도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같이 싫은 소리를 하진 못하지만 거기서 불쾌해지는 게 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바뀌는 거 개조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기자에 맞게. 최고봉은 저 질레는 아니고. 아니 저렇게는 아니에요. 쟤는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사람인 거. 그리고 저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다 정의를 위해서 가슴속에 다 정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비교할 게 아니고 언시를 일단 안 받기 때문에 자소서 안 써서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방송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그냥 여담식으로 네. 보너스 트랙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 뭐 이제 뭐 마무리로 갈까요? 네.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저는 추천? 추천? 네. 왜죠? 그래도 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파커무비라고 하셨나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잘 날아가는데 혼자 사신 여성분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밤에는 보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 기사님 추천. 성 기사님요? 저 보말. 뭐든지 되게 하든지. 좀 수준이 높네요. 왜요? 영화를 보면서 자는데 영화에 대한 수준이 되게 높네요. 아니 막 그렇게 뭐 일단 저는 쿵푸 판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해맑으시고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명이 선비십니다. 선비. 왜 선비예요? 본인이 붙이셔서. 당신이 얘기했잖아 어제. 그래? 보말인데 그렇게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 정도. 뭐 근데 그 언론이 또 이제 미국식이라서 조금 우리 사회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달랐으면 좋겠다. 또 달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근데 뭐 그냥 심심풀이로 볼 정도지 꼭 봐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말. 네. 저도 마지막 제 기사도 추천. 뭐 언시생이거나 언론에 대한 약간 발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보면서 고민을 갖고 있다면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보만 또 계속 똑같네요. 전에 이제 캐롤도 투추에 이제 한 명 보말이었는데 네. 똑같이 이거 또 저는 만약에 쿵판다를 했으면 추천이었어요. 강추. 쿵판다를 안 하죠. 나홀로 집에 한번 해요. 나홀로 집에 강추. 진짜 좋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실 거죠? 예,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디오가 멈춘 줄 알았어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뭐 이어 보면서 관련 영화 추천하는 건가요? 네, 관련 영화. 뭐 자꾸 시켜요. 저는 더 테러 라이브? 호텔 라이브. 네, 그냥 그것도 앵커가 막 그거 저 맞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맞네. 그거 네. 더 테러 라이브가 사실은 VOD로 봤는데 밑에 연관 영화라고 뜨더라고요. 재밌어요. 그것도 팝콘 무비로 보기 좋고 하정우 연기가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영화 자체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추천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 내부자들.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합법적인 통로로 다운을 받았는데. 굿 다운로드신가요? 예, 굿 다운로드. 그런 봤는데 거기서 이게 만약 이제 미국식의 그런 모습이라면 그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백윤식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 나이트 클럽보다는 백윤식이 더 한국형 언론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그 정도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네, 그죠. 굉장히 경쟁 체제고 물론 근데 힘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조금 판타지 그런 대리 만족 내부자들 무너지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 이 나이트 크롤러 같은 경우는 결말이 약간 좀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직 안 봤습니다. 좋아하는 결말이 아닌데 이제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맞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을 되게 하고 이제 행복하게 끝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합니다. 성 기사님은 더 테러 라이브. 내부자. 현기사 더 테러 라이브, 청기사 내부자들. 네. 제 기사는 저는요 사실 딱히 막 떠오르는 영화가 없는데 뭐 하나 뽑자면은 제이크 질레난 연기를 볼 수 있는 브로커백 마운틴. 제가 그 영화 보면 그 영화가 사실 캐롤리나도 연관성이 있어요. 동성애를 다루는 게이 영화인데 진짜 눈물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롤보다 더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그러셨어요. 남자들이 막 주먹 다지면서 사랑을 하는데 맞아. 거기도 그런 장면 나옵니다. 때리면서 가학적으로. 그런 눈물 나죠.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좋았나요? 내가 평생 그런 장면을 보면서 네. 눈물을 흘릴 줄 몰랐는데 네. 안쓰러운 거야 그 둘의 사랑이. 그 정도예요. 힘들게 사랑하죠. 본인도 그런 거 하고 싶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배우가 참 그 히스레저랑 네. 제이크 질렌이랑 아 그래요? 참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기 네. 때문에 그 영화 꼭 그것도 좋네요. 네, 제이크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렌날의 연기 변신을 볼 수 있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마무리하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네, 인사하는 하고 거.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저희. 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술을 다시는 당신이랑 먹지 않는 걸로. 당신이랑 먹지 않는 걸로. 아,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함 전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